공돌이 공순이로 천대받고 멸시받지 않는가? 왜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진정한 시는 그 시의 언어의 뿌리에 흙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만이 시대의 심장을 찌를 수 있고, 고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의 학살 행위인가. 차라리 그때 나를 바로 죽여다오. 저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삶의 기쁨을 좀 찾자. 그렇게 떳떳해야지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득권자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는가. 박노해 시인하면 그 노동의 새벽, 예.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80년대 그 어떤 시대적인 상징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박노해라는 이름도 아마 본명이 아니시죠? 예, 필명입니다. 이 이름도 운명인가 봅니다. 네. 군사독재하에서 이제 제가 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 제 주변의 친구들과 동지들이 제가 만약에 제 본명으로 시집을 내면은 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면서 제 얼굴도 숨기고 이름도 필명을 지어서 낼 수밖에 없었는데, 박노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노자는 노동, 그리고 해자는 해방, 노동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 참 좋아요. 예, 왜냐하면은 삶은 노동이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도 어떤 노동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밥벌이를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파는 건가. 여기에 따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터가 아니라 삶터로서의 일터,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사회로 하나가 되는 일터, 이런 걸 이제 꿈꾸면서 그런 자유로운 노동의 사회, 꽃피는 노동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박노해라고 지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는 울부짖고 쥐어짜고 고통스러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지구별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1957년에 닭띠인데 그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났다 한평? 그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고 바로 그 고흥군 봉강면에서 이제 자라났고 벌교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유년 시절의 기억은 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또 그 산과 들과 강과,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는 갯벌 바다가 있었던 겁니다. 여자만이라고. 그래서 그런 참 아름다운 전형적인 남도에서 제 감성과 시심과 영혼이 익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제가 받은 고향이 준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셨잖아요. 예. 어린 시절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뭐 똑같이 코 흘리고 뭐 똑같이 사고 치고 그랬죠 뭐. 근데 7살 때 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새끼를 먹지 못하고 또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안이 가난해져서 다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죠. 뭐 어려서 그냥 소년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찍이 찾아온 그런 부름과 고독이 아마 저를 독서와 글쓰기에 몰입하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가로서 최초에 등단을 한 게 전남일보네요, 보니까. 그래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교생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경사가 났다 하면서, 선생님 뭔 말인고 하고, 저는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빨리 끝나고 배가 고파서 물을 좀 많이 들이켜야겠다고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데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전남일보에 실렸다고 이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에세이가 전남일보에 입선이 되면서 내가 좀
그 이런 재능이 있나 보네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하고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그때 광주를 갔는데 예. 시골에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전부 촌노들 계시는데 예. 아버님 굉장히 멋쟁이고 멋있었어요. 그때는 기차에 막 달걀도 팔고 예. 과일도 팔고 막 했지 예. 않습니까? 사이다 팔고. 예. 나주쯤 가니까 배를 파니까 나주 배를 한 박스를 딱 사더니 탁 멋진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스위스제 칼을. 예. 근데 이걸 탁 깎아요. 가서 그러더니 딱 쪼개서 나한테 이제 저 어르신들이 전부 돌리라고 해서 저는 그냥 먹고 싶어 죽겠는데 예. 이제 갖다 돌리니까 한 칸을 다 돌려요. 그걸 깎아서. 야, 그러더니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더니 여기 그 깡탱이 남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딱 그걸 먹고 저한테는 통째로 하나를 딱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그 어르신들이 아이 나 계란 싸왔는데 하나 들어보라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어떤 분은 막 그 고구마 좋은 것도 주고 사이다 주고 하면서 저한테 말도 붙이고 하면서 아 내가 이분들한테 갑자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순식간에 열차한 분위기도 확 달라졌어요. 예, 달라지고요. 예.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막걸리도 나눠 드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한테 영향을 참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아 그렇게 먹고 싶은 배를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마음이 배부르고 서로가 존경받고 사랑하고 그 우울하던 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구나. 야, 이 배 몇 개 가지고. 그러게. 그게 아버님이 저한테 준 아주 깊은 인상입니다. 그게 나눔의 기쁨이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사무실도 나눔자가 예, 있었던데. 나눔 문화라는 사회운동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셔서. 예. 그래서 이제 벌교 중학교 졸업하시고 예. 설린상고 야간부로 들어가시게 되죠. 설진상고 야간부 다니면서 낮에는 이제 학비를 버느라고 뭐 하셨어요, 낮에? 신문도 돌리고 예. 시험지도 돌리고 또 공장 온갖 공장도 다니고 그러면 설린상고 나오셨으면 되게 상고 나오면 이제 은행이나 증권회사 예. 많이 가셨잖아요. 예, 예. 그럼 처음에 어디로 진출하신 거예요? 아마 설린상고 100년 역사상 졸업할 때 주산 7급 7급? 예, 부기 무급 그건 이렇게 컴퓨터로 말하면 자판 요렇게 치는 수준이죠. 예, 그렇죠. 예. 아마 그렇게 졸업한 유일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학생이 됐습니까? 주판 시간에 저는 그때 그 함석근 선생이 쓴 시아래 소리, 또 창작가 비평, 또 시집 이런 걸 책상 밑에 숨겨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가 늘 빨갛게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딴짓하고 있으니까 주판 선생이 그냥 주판으로 쫙 미는 흔들어서 거. 네 머리에는 호남 고속도로가 언제나 그치냐 뭐 이런 얘기 듣고 했는데요. 그래서 작은 주판은 괜찮은데 왜 그 아 정말 칠판에 아프거든요. 놓고 하는 거 이만한 주판 그걸로 머리에 이렇게 막 진짜 막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참. 그때 또 학생 때라 우리 머리 빡빡 깎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낮에는 제가 공장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아껴서 거기서 생각이 나면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이러느라고 뭐 주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헛짓거리 하다 보니까 은행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근데 은행에 갈 실력은 안 됐습니까? 주판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 자격증이 필요 소위 요즘 말로 해서 스펙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참 이게 시인의 팔자인지 예. 시인은 숫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 뭐 생각, 뭐 이런 거, 돈을 갖고 있으면 불편해서 뭔가 누구하고 줘버리거나 써야만 속이 시원하고. 아, 돈이 왜 불편할까? 하여튼 좀. 아니, 얼마나 좋은 게 돈인데. 팔자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갑이 비어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근데 이게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지금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 어쨌든 뭐 천원짜리 있고 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저는. 예. 이게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살지. 제일 큰 지폐 한번 제일 큰 지폐요? 좀 보여줘 보십시오. 예. 지금은 제가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은 왜? 지금은
야, 우리 저 그 저기 아이들 학교 세우고 학교라도 뭐 이거 한 장이면요. 예. 얘들 정말 한 달 동안 그 하나의 급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굶는 애들. 한 달 급식이 가는 거예요. 예. 10,000원이면. 그럼 한 달 급식 하십시오. 기념으로. 뭐 어떻게 다시 넣을 수도 없고. 이건 진짜. 예. 처음 가신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이었습니까? 처음에 그 막노동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래도 다른 건 제가 못하고 나도 이제 고생을 해서 체험이 많기 때문에 같은 또래에 비해서 예. 이렇게 일을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접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접하는 분한테 금방 배워서 하니까 한 달 만에 거의 넌 10년짜리 그 프로처럼 하냐 해가지고 용접이 또 일당이 세거든요. 예. 그래서 용접하고 그다음에 또 그 선반 막 깎는 거 공장 가기도 하고 플라스틱 사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은행이나 뭐 이런 그 경제계로 빠진 게 아니고 네. 바로 이제 그러니까 공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노동자로. 그래서 저는 서울의 위장 취업인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딱 객관적으로 보면 실력이 안 돼서 그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로? 예. 위장 취업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라든가 뭐 이게 뭐 감출 게 위장할 게 있어야죠. 근데 저는 위장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노동자로 들어가셔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노동운동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제 형님이 신부님으로 신부님이시죠. 예. 그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의장 신부 지내시고 예. 또 제 막내가 수녀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집안이 이제 어머님도 수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과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신부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197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없죠. 없고 언론 자유도 없고 야간 통행 금지, 대통령도 직접 뽑지 못하고 머리 길어도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입어도 단속 그런 시절 아닙니까? 어느 날 그 구정 설날 그 수출 선정 날짜 맞추느라고 막 처리하고 이러면서 오직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구정 설날 고향 가는 꿈을 꾸면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설날을 앞두고 임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체불 임금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사장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한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하던 우리 여공들이 막 앞장서서 파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구속될 위험이 있는 거죠. 불법 파업이죠. 그 당시에는 합법이지만 군사독재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경찰과 관리자들이 이제 여공들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밟고 인연전연 하는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외면을 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며칠 지나고 성당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 어디 서 있냐. 근데 신부 돼서 뭐 할래? 그러다 이제 하느님의 그 물음이 막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앞장서던 동료들이 해고되고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만 저는 서 있었는데 어느덧 제가 앞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노동운동이 떠밀려서 된 거죠. 우리 시인님이 이제 노동자로 발을 디뎠을 때 그 당시에는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임금 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돈을 넘어서 예. 공돌이 공순위로 천대받고 멸시받지 않는 거. 인간적인 대우. 예,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서 예. 생산하고 깨끗한 밥을 벌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헌법에 우리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왜 노동운동도 안 되고 파업할 자유도 의사표현도 없고 사회 종교에서도 언론에서도 문화예술에서도 1,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왜 지워지고 묻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 경영자의 사고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그 개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회사가 운영이 된다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아, 이건 없던 말씀으로 해야 돼. 이건 제가 해야 될 말이지. 왕 선생님이 하시면은 그 안 줘요, 안 밥벌이가 위험하십니다. 아,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나오게 합니다. 제가 나오게 할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노동조합은 없지만 예.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애절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예. 그런 게 이렇게 뭔가 조직을 통해서 표출된 건 언제예요? 노동자도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라 예. 영혼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다. 예. 그리고 우리도 꿈이 있고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예. 이런 이제 그 평온한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고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고 예. 우리 사회 경제 주체로서 돈 가진 사람만이 기업주만이 경제 주체가 아니라 노동하고 생산하는 사람이 손을 멈추면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아마 간절한 꿈과 열망을 담아서 제가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를 그렇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87년 예. 민주화가 이루고 나서 이제 예. 노동운동이 좀 본격화됐다고 봐야죠. 합법화되고. 저는 그 모든 운동은 예. 운동은 정말 사랑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꼭 독재 정부를 없애고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 운동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루고 싶은 사회를 그 안에 실현할 때 그 종자와 씨앗이 넓게 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예. 예. 그 운동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좋은 삶을 살아야지만 거기에 감동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사실 운동가는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고 사람 좋고 그를 본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운동은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우리 주변에 보면 운동가가 있는가 하면 운동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지난 10년 동안 예. 어느 순간 감옥에서 나오니까 너무 유명해져서 예. 다시 작고 예. 원래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좀 잊혀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추방시켜버렸는 적이 예. 있습니다. 그 노동의 새벽이 엄청 한 100만 부가 팔렸죠. 뭐 그렇다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또 그 책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고 예.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 아닙니까?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예. 제2 노동의 새벽을 이렇게 다루고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던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 세계 시집 역사상 예. 한 권의 시집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의 힘이 무엇이고 삶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
그 드문 책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금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금서가 되는데 그런 의도가 있긴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냥 그 아니 노동자로서의 의도. 별로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예. 너무나 장시간 노동과 예. 철야 노동과 예. 선정 날짜 맞추느라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기름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자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기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과 감성이 다 마비되고 정말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난 밥벌이 기계가 아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전락하지 않고자 정말 피눈물로 쓴 거죠. 학벌도 없고 돈 없고 집안도 없는 저에게 의지할 것이 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다. 돈이 없어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고 꿈을 가진 인간이다. 그런 어떤 소리 없는 저항이었고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이런 이제 제 마음을 우리 노동자들 동료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철야 노동을 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 그 기계에 기대 가지고 기름때 묻은 작업일지 뒤에다가 시를 쓰시고 이렇게 써서 예. 현장 동료들한테 야 이거 내가 어디에서 베낀 건데 한번 읽어봐 하고 주면은 그걸 보고 막 다 우는 겁니다. 정말 이게 내 심정이다.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 막 하면서 이게 수백 편 돌아다니다가 그 제가 또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유.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시인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그 시의 위대한 전통. 왜냐하면 고급스럽죠. 예. 시인은. 예.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를 시로 시험을 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과거 보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세계를 다니면 깜짝 놀라는 게 시를 이렇게 많이 읽고 사랑하는 민족은 거의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현존하는 본격 시인의 시집이 100만 부가 읽혀가고 이런 기적은 현대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결에는 저력이 있다. 시심이 있다. 사실 시가 흐르지 않는 경제, 시가 흐르지 않는 정치, 시가 흐르지 않는 종교 이거는 다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말씀 원자에 절집사자 예. 말씀의 성전이거든요. 말씀의 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시는 진짜 그렇게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네, 실험 강의를 들었지만 그런 말씀 못 들어봤거든요. 진정한 시는 예. 그 시의 언어의 뿌리에 흙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 시의 이파리에는 정말 눈물이 맺혀 있어야 되고 그 시의 꽃잎에는 시인의 자기 희생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시대의 심장을 찌를 수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정화시키는 그런 감동의 울림으로 가는 거죠. 시의 힘은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조금 가까이 앉읍시다. 진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선생님에게 있어서 시 스승이 있으신지요? 누구한테 시를 좀 배우셨습니까? 저는 뭘 하든지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제 시는 정말 농사짓고 문자도 모르는 분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만약에 시 창작과나 이런 데를 다녔으면 박노해는 없을 겁니다. 저에게 정말 그 훌륭한 스승은 일제 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희 어머님입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게요. 아버님이 안 계시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단정해야 되고 집안이 깨끗해야 되고 이걸 늘 강조하시거든요. 몸가짐 바르고 예의 바르고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저한테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우리 집안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마루를 닦고 누나는 방을 정리하고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밥을 준비하고 저한테 내려진 숙제가 흙마당을 대빗자로 쓰는 겁니다. 어느 날 그냥 대충 이렇게 딱 하고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딱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마루에 좀 앉아봐라고 딱 앉혀놓더니 대빗자루로 쫙쫙 마당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가을이었는데 그러고 제 옆에 이렇게 가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해가 탁 뜨니까 역광에 그 선명한 대빗자리 자국이 남도 황토 마당에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그러더니 탁 그 마당 끝에 있는 감나무로 탁 가시더니 감나무를 톡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갛게 물든 아주 멋진 감잎이 싹 그 깨끗한 대빗자루 자국이 난 마당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딱 오시더니 기평아 참 곱지야 참 곱지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시네요. 우리 그 동네 그 머슴살이 하던 형들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거의 그 문자도 못 배우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딱 가면은 그 무거운 나무찜을 지게에다가 정말 요즘 경운기 한 대만큼 지고 다녔잖아요. 그걸 지고 와서는 저한테 와서 기평아 기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지고 지게를 탁 받쳐놓고 나서는 나무 단위 위에 탁 꽂아놓은 그 처음 피어난 진달래꽃, 이걸 참꽃이라 그러잖아요. 예, 참꽃이라죠. 예. 이걸 탁 하면서 야 기평아 올해 처음으로 참꽃이 피었다. 정말 곱지야 하면서 손에 탁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하면서 아 진정한 시심은 시를 배우고 문자를 알고 예술을 하고 한다고 하는 엘리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 속에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노동하고 노동 자체가 기도이고 노동으로 밥을 벌고 자연을 조금 더 해치지 않고 또 서로 나눠 먹고 가난해도 이러면서 그 땅과 그 이야기를 지켜오신 우리 토박이들한테 있는 거구나. 민초들한테 있는 거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 아무튼 노동의 새벽에 나오고 나서 군사정부로부터는 이제 표적의 인물이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그죠. 참 정말 힘든 시간. 예.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집도절도 없는 예. 그 수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통행 금지가 있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잘까? 그 주변에 그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죠. 예, 그렇죠. 뭐 소리 없이 정말 그 신혼 방에 저를 들여가지고 보호해주고 또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은 신세를 입히고 제가 체포되면서도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운동가가 잘나서 민주화 운동권이 잘해서 민주화가 된 게 아닙니다. 아니 연극 무대에서 아무리 훌륭한 연기자가 있어도 관객이 없고 옆에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무슨 연기가 필요가 있습니까? 공허할 뿐이죠. 예. 그래 마찬가지로 직접 운동에 뛰어들지 못했지만 가슴 아파하고 부채감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서 저 친구는 감옥 갔는데 나는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고 말이라도 하나 해야지. 수배된 친구 밥값이라도 한번 지어줘야지. 운동하는 친구
술 한 잔이라도 격려하며 사줘야지. 이런 힘으로 거의 우리 결의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민주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루고 나면은 그것은 운동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훈장처럼 누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체포됐어요, 근데? 체포된 얘기 한번. 뭐 지금 뭐 너무 그 아픈 기억이라 참 떠올리기가 그렇죠. 그렇고요. 그 수배되었다가 1991년에 제가 체포가 됐는데 지하밀실 고문장에 끌려가서 24일 동안 정말 불법적인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하도 고문을 당해가지고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니까 나중에 목이 터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 15일쯤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안 재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헛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헛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해야지 하는 것이 자꾸 나올 것만 같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같이 일하는 돕던 좋은 분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또 동지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불면은 내가 이렇게 죽음보다 더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이 괴로움을 이 사람들이 또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자결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수술 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석방되고 나서 치과를 갔어요. 감옥에 나와 치과를 가니까 고문 때 하도 저걸 해가지고 어금니가 다 달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를 악물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막 갈고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는 안 나오지. 정말 인류 사회에서 이 고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의 학살 행위인가. 차라리 그때 제가 울부짖던 건 정말 나를 바로 죽여다오. 가장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총으로 심장을 쏘건. 그냥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거든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인간으로서는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멸감, 치욕감, 내가 거의 짐승과 개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던 기억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뭐 그래도 자유롭게 다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거리에서 뭐 끌려가서 고문당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수많은 고문당한 선배들 이렇게 이룬 소중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정권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에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문과 자기희생과 암살과 실종과 이렇게 수많은 희생과 피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역행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리고 파업의 자유조차 이것이 금지되고 후퇴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역사적인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왔던 저로서 제가 어느 정당이나 무슨 편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관점에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죄목으로 어떤 형을 받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상의 그 반국가단체 수괴죄 수괴 사형을 받았죠. 제가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형을 받을 때는 예. 느낌은 어떻던가요?
네, 지금도 뭐 생생합니다만 법정에서 이자를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한 400여 명 가득 찼던 방청객들이 충격 때문에 그냥 막 절규와 비명이 터져 나오고 했었죠. 결국 무기징역이 되죠. 예, 뭐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사형하고 무기징역하고 차이가 크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또 서글펐던 것은 선고 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하니까 예. 와 하고 일어나 박수와 환호가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 자신은 야 무기징역은 독방에서 늙어 죽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건데 무기징역을 축하받는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뭐 내 사익을 취하려고 했나, 도둑질을 했나, 누구를 쥐어짰나, 거짓말을 했나, 사람을 때렸나,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정말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감자의 생활은 어떻던가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예. 최선을 다해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인간이잖아요. 예. 아주 힘없고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바꿀 수 없는 한계는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삶이건 예. 그것도 삶이고 늘 제가 가난하고 힘없고 요즘 말로 루저의 삶이지만은 로저, 예. 그래도 삶이잖아요. 예. 그래서 삶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선물이기에 그래서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특히 이제 모범수였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결의 힘든 노동을 통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비 장학생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한 대학 생활을 하는 거다 마음 먹고 그때 제 독방을 가문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암? 가문암. 그러니까 감사와 은총의 집이다. 이렇게 해서 가문암. 예. 그래서 스스로 그때 머리를 제가 깎았습니다. 삭발을 하고 자, 한 30년 산다. 사회적으로 침묵을 하고 또 밖에 편지도 안 썼습니다. 작가가 얼마나 편지가 쓰고 싶겠습니까? 글 내보내고 싶고 그러면서 정말 그 한 걸음 두 걸음 반이면은 딱 코앞에 새창살이 닿는 좁은 독방이거든요. 뭐 아파트 문짝만한 곳인데 거기 몇 시간씩 열심히 걸으면서 몸을 살리고 하루 15시간씩 처절하게 정조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저에게는 정말 끔찍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양심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같은 수감자들은 왕형님 역할했죠, 뭐. 아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다른 거 없죠, 뭐. 거기 감옥에는 뭐 청와대 비서관부터 장관부터 장군부터 대학 총장 다 오시잖아요. 그리고 조폭 대부부터 다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뭐 조폭 보스건 뭐건 허리를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조폭 대장이라고 해서 뻣뻣하게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서 자네 몇 년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7년 받았습니다. 나 무기야. 아이고. 그 형량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일종의 계급으로.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서로 뭐 아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좋은 감옥에서도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 친구들이 제가 보던 책 같은 거 같이 공부도 하고 한자도 또 제가 아는 것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하면서 상당히 아주 화기애애한 그 감옥의 공동체였습니다. 예. 옥중에서 이제 시집과 에세이집을 한 권씩 예. 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이전과는 달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좀 부드러운 글이었다. 예. 그래서 박노해가 표현했다. 이런 말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이 운동하던 분들한테 예.
박노해는 변절자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게 이치고 도리이죠. 예. 저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마음은 변치 말아야죠. 하지만은 권력과 돈에 팔려서 변질되어서 부패되는 것과 자기 성찰과 쇄신으로 낡은 이념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대에 맞게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사회 약자에 대한 사랑, 우리 공동체와 인류에 대한 사랑과 나눔과 평화를 넓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엄청나게 건 다른 거죠. 변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건 변화이고 예. 부패가 아니라 그건 숙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표현이 그래서 참. 뭐 세상에 어떤 오해건 뭐건 저는 뭐 저에 대한 격려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결국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 삶과 또 시간이 심판자겠죠. 그렇죠. 그 무기징역으로 이제 복역을 하시다가 예. 1998년? 예. 그럼 몇 년 사신 거예요? 7년 반 넘게 산 것 같네요. 7년 반. 예. 광복절 특사로 이제 예. 석방이 되십니다. 근데 석방이 되셨을 때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고 또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도 저와 함께 운동하다가 앞서 죽어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또 고문으로 정신병이 되고 폐인이 되고 예. 이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장의 망월동 묘지만 가봐도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고 더더군다나 폐인이 되지 않았지만은 예. 그 나와서 웃고 살아있는 제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생각할 때. 예. 그래서 죽어가고 희생된 그런 분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우리 현실에서 민주화를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민주화 다음에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침묵 속에 잊혀지면서 다시 작은 자로 돌아가서 예. 새벽길을 떠나자고 했던 거죠. 스스로는 마음이 요즘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한 철저한 멸시와 무시, 이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러나 냉소 없이 분노하고 그리고 미움 없이 비판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아마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고 작은 자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죽어갈 겁니다. 참 오랜 기간을 수배와 구속, 고문과 투옥, 정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 많이 지내오신 분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박노해 작가님의 기억 속에는 어떤 시간들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대학도 못 다닌 저에게 수많은 고생과 고난은 그대 안에는 그대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신성한 너 자신이 들어있다. 이걸 일깨워준 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고생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삶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박노해 작가님은 시대 정신의 상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가, 혁명시인, 사회운동가, 평화운동가 참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다 한데 날 하나로만 딱 한번 날 불러다오 하면 어떻게 불리고 싶습니까? 정말이지 제가 뭘로 불리고 또 뭐가 되고 하는 거는 한 번도 관심을 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게 또 규정되기도 싫습니다. 예. 예. 내일은 또 제가 뭘 할지 무엇이 될지 예. 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랑 안에서 길을 잃으면 예. 그러면 사랑이 아마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아마 데려다 주겠죠. 그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지금은 이제 특히 중동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저 멀리 있는 또 약자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눈을 감지 말아야 될 어떤 당위성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인간은 강한 듯하지만 다 저마다 남모르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 약하고 작은 사람들은 또 상처난 사람들은 그걸 치유하고 되살리는 방법은 서로 의지하고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경 너머에 64억 인류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과 세계화한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다른 누군가의 궁핍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시대는 우리에게 네가 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발버둥 치고 없다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지 말고 그대가 딛고선 존재의 발밑을 돌아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많은 경제 성장과 더 많은 소비가 아닌 그런 주어진 것으로도 훨씬 기품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누는 삶의 기쁨을 좀 찾자. 그렇게 떳떳해야지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득권자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현장에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일깨워 주실지 은근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아랍어로 인샬라입니다. 네. 신의 뜻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예. 자기 인생을 아무리 현명하게 계획한다고 해도 사실 살아보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그 방학 때 보면 동그라미 원쳐놓고 몇 시에는 뭐하고 생활계획표 예. 채우지만 작심삼일도 못 되잖아요. 예. 농사를 제가 농사꾼 아들 출신이고 요즘 또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농사꾼 알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씨 뿌리고 땀 흘려 갔고도 엊그제 폭설이 내리듯이 자연이 한번 쓸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계획자는 하늘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첫 마음에 등불을 들고 제 영혼이 부르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어디선가에 소리 없이 저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울고 웃고 또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기가 참 서운하지만 노동계 현장 또 민주화의 현장 항상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전쟁템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또 그 중심에도 서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치열한 현장 또 꼭 또 중심에 서시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변방이었죠. 계속. 그러나 결과는 항상 우리가 중심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고 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정말 아름답게 꽃피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자기 영혼을 팔면서 살기에 삶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것이고 저항이 곧 숙명입니다. 제 자신이 작고 가난한 자에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건 제 자신을 밟는 것만큼 아픕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밟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함께 울고 분노하며 불우한 권력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뭐 저를 움직이는 동의는 사랑, 눈물 어린 사랑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힘든 현실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서로 나누고 고통 속에서도 더 많이 웃고 사랑하면서 결코 희망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동시에 우리의 존엄한 삶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것들에 용기 있게 말하고 저항하고 희망의 손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길에 저 역시 변함없는 첫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갈 것입니다. Heart is a balloon, shoots up through the stony ground. There's no room, no space to rent in this town. You're out of luck, and the reason that you had to care, the traffic is stuck.